고객님들 반갑습니다. 위원장 유홍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구도 소통 방법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저도 지금 올해 임단협 상황을 해설해야 되는 상황을 조합원 여러분들과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 만나보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좀 소통하려 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며칠 전 지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었던 2010년 임단협의 현 상황과 우리의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운영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여러분께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모여서 같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거 보시고 나서 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 지회장님들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 그럼에도 질문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들, 의견을 주실 분들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길게 하면 지루하실 테니까 핵심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임단협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상황들, 그리고 우리 내부적 상황들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적 상황 첫 번째, 자본의 입장입니다. 회사는 어떤가? 총자본의 입장, 우리가 흔히 재계라고 하는, 뉴스에서 재계라고 하는 총자본의 입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적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혹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재계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보수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상, 또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삭감하는 사업장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재계는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막고 오히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리해고 등을 시도하려 하고 있는 게 현재 총자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계의 입장입니다. 그럼 원청인 LG플러스 입장은 어떻냐? 마찬가지 총자본의 흐름에 따라갑니다. 총자본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그 고정비 인상, 예를 들어 우리가 기본급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되, 다만 우리 케이블 방송통신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이상 호황을 맞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노동자들에게 보상 합방하는 차때 기본급, 월급을 올리는 형태로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원청의 입장입니다. 원청의 입장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원청노조 임금 협상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음지부 포함해서 그 원청의 4개의 노조가 있는데, 이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기본급을 어느 정도는 올리되 노조의 요구한 만큼 기본급을 올리지는 않고 차라리 PI라고 하는 성과급이 있는데요. 성과급에다가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최종 조율 과정에서 노조가 고정급 인상액을 요구했던 것보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회사가 제시한 PI 인상분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입장을 고수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정급, 기본급을 올리는 형태는 극도로 보수적이다. 다만 단기 호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상해야 하니 통상급이나 고정급이 아닌 형태로 가려고 한다 라는 것이 원청의 입장입니다. 또 한 측면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원청의 인사노경 라인 대부분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청과 노조가 대화하던 것이 예전만큼 원활하게 되고 있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회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가 원청인 LG플러스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자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절대 다수가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에 노조와 불필요한 충돌이나 마찰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회사 간 협상 태도는 어땠냐 하면, 고정급제를 노동조합이 요구했으니 그에 대해서 정면 반대 이런 입장을 내기보다는 단협과 관련된 소소한 양보안들을 내면서 임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최대한 뒤로 지연시켜 보려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그게 현재 태도였고요. 또한 교차직무수당, 자회사의 교차직무수당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노동조합이 도입 초기부터 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부작용을 경고해 왔습니다만, 경과 조치를 어쩔 수 없이 좀 도입을 했던 건데요. 이것이 우리 현장 조합원들의 직군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차에서 자회사가 당초에 예상했었던 그 교차직무수당의 지급 범위는 좀 자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세사의 주장에 따르면 크게 올라가 있습니다. 더 많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측면과 생각만큼 사업이 초창기 순항을 겪고 있지 못한 점 등등을 겪으면서 자회사는 당초 예상했던 적자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적자를 현재까지의 지표만 재무제표만으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야, 니들 자회사 차려서 잘할 거라며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 이거 이게 잘 되겠어? 이런 입장들을 원청인 에듀플러스와 지주사 LG로부터 받고 있는 거고요. 강한 직책을 갖고 있어서 재량권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협력사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협 초기의 협력사는 자회사와 별도의 임금 체계를 만들자, 운영하자라고 주장했었습니다만, 저도 좀 진행되어 가면서 노사교섭단 모두 동의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협력사에서 자회사와 별도의 임금 체계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좀 동의했고, 회사 경력단도 현재는 자회사 임협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외부적 상황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쟁할 때마다 함께 연대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어떻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죠. 총선이 얼마 전에 4월달에 끝나고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도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직은 을지로위원회가 예전에만큼 이것이 다시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예전만큼 충분한 정치력이 아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진보정당들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 여러분들 당원이신 분도 계시죠? 얼마 전 지도부 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도부 선거를 둘러싸고 당내 여러 의견 그룹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당내 혼란이 좀 있었고요.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났으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당내 혼란이 약간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보당을 포함한 다른 여타의 진보정당들, 우리에게 많이 도움을 주시지만 원외정당인 진보정당들 같은 경우는 원외정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외투쟁을 중심으로 정치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장외투쟁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실상 원천봉쇄됨에 따라서 여타 진보정당들은 정치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연대대우는 어떻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회원 모임이나 각종 외부 활동들도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들과 우리 지역연대대우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 외부 활동이나 외부에 투자할 수 있는 영향력들 또한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노동,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어떻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민주노총이 올해 초에 노사정 대화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용을 겪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도부 총사퇴 이후에 비대위원장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비대위원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여전히 조직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민주노총이 예전만큼 전체 노동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의 큰 힘으로 치고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노동조합들, 개별 노동조합들은 어떠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심한 경제적 침체로 인해서 제조업 노동조합들이 특히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올해 본격적인 임금 인상 요구나 추진 계획들이 제출되지 못하고 사실 평년 수준의 임금 인상 혹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동결에 그치고 있고 오히려 제조업 노동조합들은 현재 고용을 지키는 싸움, 해고되지 않고 고용을 지키는 싸움에 집중되는 좀 수세적 방어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적 상황, 즉 자본과 회사의 상황, 노동계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부적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상황입니다.